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칙 또는 학칙에 위임된 학교생활 규정 또는 학생생활 규정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학생들을 지도할 때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지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마다 지금 학교 생활 규정 또는 학칙을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의 요건을 여기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를 했을 때 그때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거고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학교장 자체 해결로 검색해서 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네. 훈이쌤입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4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시는 생활지도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혹시 의견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적극적인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4차 시에서 확인할 내용은 고시 해설 및 지도 요령 중에서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모든 내용을 영상에 담을 수는 없어서 스킵하고 넘어가는 내용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한 추가 해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메일로 연락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생활지도의 범위를 크게 4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첫 번째, 학업 및 진로,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5조에서 학업 및 진로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두 번째는 면학 분위기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사용. 세 번째는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을 이렇게 명문화 시켜놨습니다. 해설의 내용 중에서 이 행위 예시를 좀 보시면, 최근에 교단에 누워 있으면서 선생님을 촬영하는 듯한 그런 행위를 한 적도 있었죠. 학생이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으면서 SNS로 실시간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모두 다 포괄하는 예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한다거나, 수업 중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위협적 행위, 또 교원에 대한 모욕 행위라든가 부적절한 행동으로 주의를 분산시켜서 원활한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내용들에 포괄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학업에 전념하는데 지장을 주어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사용에 대해서 생활지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소지 금지 물품 예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박 물품, 포커카드, 마작, 화투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구나 장치, 휴대용 게임기, 선정적 사진이나 영상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활지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지도 요령 살펴볼게요. 수업권은 교사의 권한이고 학생에게는 학습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권의 범위가 학습권 보호 및 보장이라는 전제하에 행사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학습권은 인격을 형성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성장 발달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권리이므로 교사의 교육권 또는 수업권에 우선한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판례 보시면 교원의 수업권은 교육권의 포괄적 개념 가운데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권리를 피교육자의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에 필수적인 것으로 법적으로 보장되는 교육상의 직무 권한이다 라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Q&A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첫 번째 내용들만 살펴볼게요. 이 Q&A만 따로 뒤쪽에서 모아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행위에 대해서 생활지도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학생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은 비록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다음부터요,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도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수업 중에 졸거나 잠을 잤다고 해서 선생님이 깨워서 수업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신고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명확하게 교육활동에 포함이 되고 생활지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예시를 통해서 Q&A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의 보건 및 안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자신 및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두 번째,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세 번째,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 상황 예시를 먼저 살펴보면 식생활지도 하잖아요. 급식지도 하고요.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중독, 감염병 예방 이런 것들도 생활지도에 들어가고 보건 및 안전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부적절한 행위 예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박 및 사행성 게임을 하는 행위, 공격성 및 공격적 행동,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반사회적 행위, 마지막으로 가출, 기타 아동 청소년으로서 부적절한 행동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고 흡연, 약물 이런 것들도 포함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자, 생활지도 상황 예시도 살펴볼게요. 통학 방법, 학교 내 통행 예절이라든가 위험한 장난감, 흉기 소지 금지, 용도를 벗어난 시설물이나 장치의 이용 등 이런 것들도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필요 없는 물품들을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생활지도를 통해서 학생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무 내용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다음이 인성 및 대인관계 제7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를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이 영역이 7조 인성 및 대인관계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인성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학교가 사회 축소판이잖아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배우고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성숙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성과 대인관계에 대한 생활지도를 당연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품성 및 예절 예시를 살펴보면 친절, 봉사, 협동, 근면, 성실, 인사하기, 공손하게 대하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생활지도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 이런 것들은 최근에 학교폭력 예방법에 명문화되어서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같이 지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위 예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학교 폭력이라든가 또는 선생님께 무례한 행동으로 볼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보시면 학생 간의 욕설 및 비방, 특정 학생을 대화에서 소외시키고 따돌리는 행위, 교직원에 대한 반발이나 욕설 등의 행위를 이야기하고요. 기타 상대방이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의사소통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생활지도가 가능하고요. 학교폭력 사항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서 48시간 이내에 학교폭력으로 접수하고 후속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제시된 내용은 학교회장이 자체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4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있느냐, 재산상의 피해가 있느냐,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경우냐, 그리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냐로 요약될 수 있는데 요 4가지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내용
모두 다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었을 때 그때 경미한 경우로 보는 거죠. 따라서 이때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내용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X가 나왔다라고 하면 학교장 자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의 요건을 여기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를 했을 때 그때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거고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학교장 자체 해결로 검색해서 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학교장이나 교원의 생활지도만으로 학생의 인성과 대인관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인계를 하거나 외부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A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만으로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사항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로 발생한 절도, 도박, 폭력행위와 같은 범법행위,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품행장애 등 정신병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다.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생활지도의 범위 마지막 그 밖의 분야 제8조에 규정하고 있고요. 첫 번째, 특수교육 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두 번째,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세 번째, 비행 및 범죄 예방. 네 번째, 그 밖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이 네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칙 또는 학식에 위임된 학교생활 규정 또는 학생생활 규정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학생들을 지도할 때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지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마다 지금 학교 생활 규정 또는 학칙을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해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는 교육활동 중 학생의 생활 전반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특수교육 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 복지법, 다문화 가족법에 따라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활동이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복장 및 용모지도 사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규정에 맞지 않게 착용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게 되어 있고요. 특정 종교, 인종, 집단에 대한 혐오를 과도하게 표현하는 복장을 착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과도한 노출이라든가 학교가 추구하는 문화에 부적합한 복장을 착용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인권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학교에서 지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명문화된 규정이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 밖에 학칙으로 규정하는 생활지도 사례 보시면 학교 시설물을 부순다든가 망가뜨렸을 때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배상과 관련한 내용들, 학생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지켜야 될 바람직한 행동예절, 학교 내 개인 물품 관리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이 학칙으로 학교 나름의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교육 3주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칙으로 정해서 실행을 하려면 학생,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합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통과가 되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충분히 학생들이나 보호자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학칙에 넣어서 또는 학칙에 위임된 학교 생활 규정이나 학생 생활 규정에 넣어서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판례 제시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의 네 번째 시간으로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를 총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 의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적극적인 댓글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생활지도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